최적화일치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I팀이 영업부와 생산부서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장을 움직이는가를 현장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I가 없으면 라인이 왜 매일 같은 문제로 막히는지, 왜 공임이 흔들리고, 왜 바이어 요구가 감으로만 대응되는지 그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래 세 가지는 바로 해결됩니다. 첫째, 바이어가 GSD, SMV류 자료와 주간 생산 현황을 요구할 때 자료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숫자로 대응하는 방식이 정리됩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고 불량이 반복되는 원인을 시간 연구와 여유시간 분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셋째, 공임 리드타임 캐파가 서로 충돌할 때 I가 어떤 기준으로 현실적인 약속과 실행 가능한 라인 편성을 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I 연결 포인트. 2. 공임 원가, SMV GSD. 3. 캐파, 리드타임 산정. 4. 시간 연구 실무 예시. 5. 여유시간, 여유율 관리. 6. Q&A 5가지. 7. 결론. 1. 영업, I 연결 포인트. 영업부는 바이어가 원하는 것을 팔아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봉제 공장은 만들 수 있는 것만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I는 단순 지원 부서가 아니라 회사의 약속을 숫자로 통제하는 기준 부서로 기능합니다. 특히 미주 바이어 중에는 가격 산출 단계에서 GSD 자료 요청이 들어오고 오더 진행 중에는 주간 단위로 생산 현황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영업이 대략적 계획, 이 정도로 말하는 순간 공장은 납기와 품질에서 비용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I는 여기서 첫째, 공정 난이도와 공임의 논리를 공정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둘째, 생산의 흔들림을 시간과 변동으로 설명합니다. 셋째, 바이어 요구사항을 현장 실행 가능한 표준으로 바꿉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영업은 수주를 위해 리드타임을 당기고 생산은 해보겠습니다로 받지만 실제 라인에서는 병목이 생기고 작업자는 몰리고 불량은 쌓이며 결과적으로 출고 직전 재작업이 폭증합니다. 즉 회사는 수주를 했는데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I가 영업에 주는 거시적 효과는 단순한 문서 지원이 아닙니다. 바이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신뢰입니다. 공임 산출 근거가 투명하고 캐파와 리드타임이 현실적이며 주간 생산 현황 공유가 데이터 기반으로 유지되면 오더 수주 가능성과 재주문 가능성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때 I는 바이어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현장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리한 약속이 나오지 않게 약속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2. 공임 원가 SMV GSD. 공임이 흔들리는 공장은 대부분 공정 난이도를 말로 설명하고 견적을 경험으로 맞춥니다. 그러나 바이어가 요구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이때 I가 수행하는 비용 분석은 단순 원가표 작성이 아니라 공정별 시간을 숫자로 정의하여 이 공임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GSD는 공정 분석용 도구로 활용되며 제품 스타일에 따라 공정 요소를 분해하고 표준 시간을 산출하여 적정 공임을 계산하는 데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정이 분해될수록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공정이 통째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바이어는 공임을 깎고 공장은 억지로 받아 라인을 태웁니다. 반대로 공정이 요소 단위로 정리되어 있고 난이도와 리스크가 시간이란 숫자로 설명되면 영업은 가격 협상에서 방어선이 생깁니다. 첫째, I는 스타일별 공정 구성과 시간값을 만들고 둘째, 그 시간값이 실제 현장 조건 설비, 작업자 숙련, 자재 흐름, 품질 기준에 따라 어떻게 흔들리는지까지 반영합니다. 셋째, 견적 단계에서부터 가정 조건을 명확히 하여 영업이 바이어에게 현실적인 거래를 제시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면 공임이 단순히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 기준과 조건에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협상은 설명이 아니라 데이터로 진행됩니다. 3. 캐파 리드타임 산정. 영업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가능합니다입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공장에 물어보면 됩니다만 공장은 보통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인이 멈추지 않고 불량이 튀지 않고 자재가 제때 들어오고 숙련자 비율이 맞고 설비 컨디션이 유지되는 조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IE의 생산 능력 평가와 리드타임 평가는 가능을 가능한 조건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IE는 생산 능력을 볼 때 단순히 인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정별 표준 시간, 병목 공정의 능력, 라인 밸런스의 균형, 여유 시간의 구조, 설비 가동률과 세섭 시간을 동시에 봅니다. 리드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납기는 종종 생산 리드타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리드타임은 패턴, 자재, 부자재, 샘플, 피드백, 공정 세섭, 품질 게이트까지 포함됩니다. IE는 이 전체 흐름을 숫자로 정리하여 영업부에서 가능합니다. 대신 전제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는 납기 신뢰를 얻습니다. 또한 IE는 공정의 비효율을 확인하여 생산성과 리드타임을 줄일 개선을 제안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디자인 요소의 작은 변경이 공정수를 줄이고 병목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업은 바이어에게 단순히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조정하면 납기와 단가를 동시에 맞출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IE는 수주를 막는 조직이 아니라 성립시키는 조직이 됩니다. 4. 시간 연구 실무 예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연구는 IE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톱워치를 들고 재는 행위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공정을 표준화 가능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그 표준이 무너지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셔츠 소매에 샤링을 넣는 작업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작업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소매 샤링이라고 해도 준비 동작, 재봉 동작, 정리 동작, 검사 동작이 섞여 있으면 시간이 흔들립니다. IE는 시작과 끝, 포함 범위를 고정합니다. 둘째, 관찰과 기록을 수행합니다. 피스마다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며 실제 재봉 시간뿐 아니라 지연 또는 중단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현실에서 지연이 포함된 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복 관찰로 변동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5회에서 7회 주기를 관찰하여 대표 평균을 확보하고 동시에 왜 어느 주기에서 시간이 튀는가를 봅니다. 넷째, 평균 시간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소요된 주기의 원인을 분류합니다. 기계 조정인지, 자재 문제인지, 작업자 피로인지, 작업 지시의 불명확인지. 이 분류가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다섯째, 표준 시간을 설정합니다. 표준 시간은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 조건에서 해당 공정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목표 시간입니다. GS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표준 시간을 기준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라인 밸런스가 설계됩니다. 여섯째, 생산 목표로 연결합니다. 표준 시간을 기반으로 원하는 생산량, 작업 시간, 휴식, 설비 유지 보수 등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일곱째,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시간 연구 결과는 비용 추정, 캐파 계획, 인력 배치, 성과 평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시간 연구가 기록으로 끝나면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5. 여유 시간 여유율 관리. 공장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작업자는 계속 열심히 작업했는데 왜 목표가 안 나오죠? 이 질문의 핵심은 여유 시간입니다. 여유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비가치 시간입니다. 기계 고장, 셋업, 실 교체, 자재 대기, 라벨 부자재의 누락, 검사 대기, 개인 필요 처리 등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시간이 누적되면 표준 시간만으로는 절대 목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IE는 가동 시간과 여유 시간을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첫째, 작업 활동을 전수 기록합니다. 관찰과 인터뷰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나열합니다. 둘째, 활동을 분류합니다. 가동 시간은 부가가치 작업, 여유 시간은 비가치 시간입니다. 셋째, 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부수적 활동이 발생할 때마다 소요 시간을 정량화합니다. 넷째, 여유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하루 8시간, 840분 중 부수작업 시간이 60분이면 여유율은 12.5%입니다. 이 숫자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손실입니다. 다섯째, 원인을 분석합니다. 빈번한 기계 고장인지, 자재 흐름 문제인지, 세섭 기준 미흡인지, 작업 지시의 흔들림인지, 품질 기준의 불명확인지. 여섯 번째, 개선 기회를 도출합니다.
유지보수 일정, 자재 공급, 작업 흐름 동선, 작업 준비 체계, 휴식 스케줄, 공정 레이아웃을 함께 조정합니다. 7번째, 실행 후 모니터링합니다. 여유 시간은 한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기 쉽습니다. 정기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가공시간 대비 여유시간 비율입니다. IE는 이 비율을 보고 작업시간 분포를 분석하여 공정 할당을 조정합니다. 어떤 공정자는 과부하로 작업물이 밀리고 어떤 공정자는 유휴가 발생하면 라인은 끊깁니다. IE의 목적은 작업자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라인 전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시로 계산 흐름을 기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연구와 GSD 도구로 한 장 제작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 제작 정리 시간이 36.3형분이라고 가정합니다. 둘째, 34명 투입이라면 이상적인 공정 평균은 36.3형 나누기 34로 1.067분 수준으로 맞추는 편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전 일치는 어렵지만 목표는 5% 이내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생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정리 시간의 여유율의 12.5%, 편성 효율, 추가 여유를 반영하여 실제 목표 시간을 산정합니다. 예시처럼 46.83분을 대입하면 8시간 곱하기 34명 하면 272시간이고 46.83분으로 나누면 348장이며 시간당 43.5전 목표가 도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리 시간만으로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미달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유 시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에 반영해야 계획이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2단계까지 정리되면 다음 회차에서 바로 연결되는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여유율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그 결과가 생산성, 원가, 품질 납기 신뢰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즉 I 운영 결과의 숫자 변화를 연결하게 됩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바이어가 GSD 자료나 주간 생산 현황 공유를 요구할 때 영업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업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자료 자체가 아니라 자료가 성립하는 기준입니다. 스타일별 공정 분해 기준, 표준 시간 산출 방식, 여유 시간 반영 방식, 캐파 계산 전제 조건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자료는 제출해도 매주 숫자가 흔들리고 바이어 신뢰가 깨집니다. I는 영업과 함께 우리는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를 문서화하고 생산은 그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를 맞추는 체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연구를 했는데도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연구가 기록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표준 시간을 설정해도 라인 편성, 작업 지시, 자재 공급, 설비 세섭, 품질 기준이 그대로면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 연구는 반드시 공정 재배치, 병목 공정 개선, 작업자 교육, 자재 흐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표준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를 만든 원인을 분류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유 시간을 줄이려면 작업자를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합니까? 그 방식은 단기적으로만 보일 뿐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 손실입니다. 기계 고장, 셋업 미흡, 자재 대기, 검사 대기, 작업 지시 흔들림이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I는 여유 시간을 사람 탓으로 돌리기 전에 설비 유지 보수 체계, 자재 공급 동선, 공정 레이아웃, 작업 준비 프로세스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기준과 교육이 들어가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네 번째, 공임 산출에서 SMV를 적용하면 바이어가 단가를 더 깎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SMV가 없다면 단가 협상은 근거가 부족한 설명 싸움이 됩니다. SMV 기반 공정 분해가 있으면 바이어는 단가를 깎더라도 어떤 공정에서 얼마를 깎는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공장도 어떤 공정이 리스크이며 왜 시간이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투명해지고 무리한 단가로 인한 품질 납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생산 능력 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입니까? 인원수로 캐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캐파는 병목 공정 능력, 공정 밸런스, 여유시간 구조, 설비 가동률, 세섭시간, 품질 게이트의 속도까지 포함한 결과입니다. I는 34명이니 하루 몇 장이 아니라 이 병목 공정을 기준으로 이 조건이면 하루 몇 장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업의 약속이 현실에서 진행됩니다. 7.
결론. 오늘은 IT팀이 영업부와 생산부서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장을 실제로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바이어의 GSD 자료 요청과 주간 생산 현황 공유 요구는 결국 공정 데이터의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며, I는 비용 분석과 SMV 기반 공임 산출로 영업의 협상력을 만들고, 생산 능력, 리드타임 평가로 무리한 약속을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시간 연구 예시를 통해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여유 부수 시간을 식별하여 여유율을 목표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이 현장에서 진행되도록 만드는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모든 I 운영이 실제로 여유율 감소, 생산성 상승, 원가 절감, 납기 신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숫자로 바로 연결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